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윤석열 총장이 이끄는 검찰이 울산시장 후보였던 김기현 후보에 대한 경찰의 관여, 청와대까지 개입해서 이 수사가 이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세간에서는 과연 윤석열 총장과 문재인 대통령 간에 누가 이 싸움에서 이기느냐 하는 얘기들이 당연히 나오기 마련인데, 저는 이 얘기를 작은 싸움, 큰 싸움, 그리고 정말 큰 싸움,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단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우선 작은 싸움은요, 이 경찰이 이 선거에 관여한 거, 이것은 지금 뭐 검찰이 그 사람들을 소환했는데 한 10명이 집단으로 불응한다. 이것은 하나의 과정에 있는 얘기고, 아마 이것을 청와대에서 시켰는 것 같기도 하고, 또 시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와대와 경찰이 좀 밀착돼서 이 부정선거도 치렀고 또 수사에 응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런 청와대를 믿고 경찰이 그런 버릇없는 행동을 하는 것 같지만, 이것은 시간이 해결할 것이고, 어차피 이 울산시장 부정선거에 관여했던 예를 들어 뭐 백원우 비서관 또는 뭐 현지에 있었던 황운하 경찰청장 등등 또 뭐 여러 사람 이름이 오르내리죠. 범죄자들은 다 공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또는 뭐 직권남용 또는 등등 그 경우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. 그 관련 제목이 조금 다르게 있을 수 있지만, 어떻든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지금 현 단계는 뭐 중간 수사 과정에서 그 술 취한 누굽니까 이해찬이나 미친놈이 뭐 경찰이 검찰이 막가자는 거냐 하면서 검찰을 겁박하고, 또 당 원내 대표하는 뭐 이인영이라는 자도 그렇고, 또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도 그렇고 검찰 수사에 대해서 불쾌감을 드러내지만, 이제 그런 자들은 다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지금 그런 행동에 대해서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 방해로 다 처단돼야 될 뿐 아니라, 어떤 그 사람들이 어떤 방해를 해봐야 결국 이 울산시장 선거 관여한 그 잘못, 부정선거죠. 지난 지방자치선거 때 뭐 울산 말고 다른 데서 더 있었다니까 창원이 사실 그런 데로 수사가 확대돼야 되는데, 뭐 이제 확대되는 건 또 나중 문제 하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서 누가 이기냐, 그거는 뭐 시간이 경과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,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아까 말한 이해찬이나 무슨 이인영이가 검찰을 이길 수가 없죠. 왜냐하면 검찰은 수사권을 가지고 정당한 수사하는 것이고, 그 자들은 수사를 방해하는 자들이니까 나중에 그 방해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형사처벌 받을 문제만 남지, 뭐 검찰이 그 사람들한테 져가지고 수사가 중단에 포기돼 가지고 결국 아까 선상에 올라 있는 여러 사람들이 처벌 안 받는다,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. 그런 일 절대 없고, 그것은 이제 그렇게 시간이 또 오래 걸리지도 않을 거예요. 그리고 또 불행히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공직수사처 공수처법안이 통과돼서, 공수처법안이 통과되면은 이제 법률상 아주 잘못된 거지만 그 공수처에서 검찰이 기소한 사건도 가져올 수 있고 수사 중인 사건도 가져올 수 있는데, 그거는 공직수사처법이 통과돼도 구성을 하려면 상당 시간이 걸리니까 뭐 수개월 걸리겠죠, 최소한. 따라서 이번 그 울산시장 선거 부정에 관련된 여러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누가 이기느냐, 그건 당연히 이기고 지고의 문제 아니라 검찰이 진행하는 대로 그대로 다 처벌 대상에 오른 사람은 그대로 구속 기소 될 것입니다. 또 그 정도는 지금 우리나라 사법부가 좌파들에 의해서 장악돼 가지고 영장 기각도 뭐 예상되지만, 아마 너무나 명백한 사안이어서 과연 영장을 기각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.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 작은 사건, 그러니까 싸움, 윤석열과 문재인의 울산 선거를 둘러싼 싸움에서는 그 승패가 뭐 정해진 것이죠. 그건 검사가 뭐 세서라기보다도 법정 권한을 그대로 행사하는 거니까, 그 싸움은 결국은 윤석열 팀의 승리라고 그럴까, 윤석열 팀의 공정한 수사로 진행이 되고 있고 진행될 것이고.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사건을 기해서 많은 그 문재인 정권에 불만을 가졌다고 그럴까, 문재인 정권의 퇴진을 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차제에 이 문재인 자신에게 화살이 가야 되지, 뭐 그 주변에 선거에 나왔던 이런 놈들은 뭐 어차피 그 놈들 가든 안 가든 그것은 덜 중요하다. 문재인이가 문제다.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. 그걸 제가 이제 큰 싸움이라고 정의를 한 건데, 그 문재인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우리 헌법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 외환죄 외에는 소추할 수 없다. 바꿔보면 기소가 안 되는 거니까
이 공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또는 등등 그런 범죄를 가지고는 문재인이를 기소할 수도 없고 또 뭐 감옥에 보낼 수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. 그런데 다만 이제 그러면 문재인의 다른 여죄, 예를 들어 탈원전했다든가 또는 뭐 9.19 합의를 잘못해가지고 수도권의 방위를 허술하게 해서 내란 위험, 외환 위험을 했다 등등 해가지고 실제로 또 고소고발도 돼 있으니까 그런 사건까지 윤석열 검찰에서 확대해서 수사를 문재인에 대한 수사 또 문재인에 대한 기소 또 문재인의 퇴진까지는 기대할 수 있느냐, 그것은 아마 그렇게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. 그런 수사 확대는 현 단계에서 기대하기 어렵고, 그럼 탄핵은 어떠냐? 이제 탄핵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아시는 대로 박근혜 탄핵 때 범죄를 모르는 분들 어차피 그 보도를 통해서 배우신 그대로 재적 의원의 3분의 2, 그러니까 약 200명이죠. 지금 국회의원 300명에서 한두 명만 빠졌는지요. 그러니까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뭐 지금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그 어용 야당인 정의당이라든가 대한신당 등등이 뭐 포진하고 있어가지고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문재인의 잘못, 그건 탄핵 사유죠. 문재인이가 저들은 이번 그 절친한 친구라는 송철호의 당선을 위해서 문재인이가 지시를 했던 또는 묵인했던 어쨌든 문재인의 관여를 배제할 수 없으니까 문재인의 탄핵 사유는 되는데 사유만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니고 국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20대 국회 이제 막을 뭐 내려가고 있잖아요. 100일 남았는데 그 임기 중에 탄핵이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. 그러면 차기 국회 4월 15일 총선을 통해서 구성되는 국회 한 6월 달이나 모이겠죠. 그때는 그건 선거를 해봐야 하니까. 근데 선거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저도 모르고 저는 이제 이 문재인 정파가 선거에서 참패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 바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현재 정치 여건,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시간에 여러 번 강조해서 걱정한 대로 현금을 저렇게 몇십 조를 뿌려대는 금권, 관권, 행정선거가 현재 진행형으로 가고 있고 또 언론이 다 자갈에 몰려서 제대로 비판을 못 해주고 또 한나라당,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좀 정신을 뒤늦게 차려가지고 먼저 뭐 하려고 애를 쓰고는 있는데 아직은 제대로 그 야당 노릇을 못하고 있는 이런 정황들을 전부 볼 때 다음 국회에서 과연 과반수나 차지하겠는가. 3분의 2를 차지하면 당연히 탄핵 사유가 있으니까 탄핵이 되는 거죠. 그래서 결국은 문재인 자신에 대한 앞날 탄핵이 되겠느냐. 탄핵은 현재로서는 차기 국회에서도 만약 이 상태가 그대로 간다면 좀 어렵지 않겠냐. 섭섭한 얘기지만 이제 그렇게 해주고 정말 큰 싸움 그건 뭐냐. 그것은 이겁니다. 지금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한 2년 전, 한쪽에서는 락앤맨이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뭐 늑다리라고 하고 그런 서로 공방전하던 그 2년 전에 입싸움하고 으르렁거리던 상황을 다시 가서 이제 북한과 미국이 일촉즉발, 특히 연말연시쯤 기해서 북한이 ICBM을 쏜다거나 핵실험을 할 때 미국이 그것을 제지하기 위해서 군사행동, 좀 더 구체적으로 김정은 제거 내지는 북한 정권을 향한 북폭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. 그러면 이제 그 상황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. 이제 거기서 제일 걱정되는 것은 바로 트럼프도 그래서 주장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한 사람이라도 살상을 당하지 않겠는가. 이제 그것이 제일 관건이죠. 김정은이가 고로지는 거야 얼마나 좋습니까? 근데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이든 다 좋은데 그 바람에 우리가 피해를 보면 어떻게 되느냐.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대로 또 미국대로 군사작전을 지금까지 밀고 있고 무슨 당근도 줘가면서 이렇게 자꾸 달래가면서 시간을 끌어온 것이 결국은 전쟁을 피해야하고자 하는 미국의 노력, 또 유엔의 노력이 지금까지 와서 결국은 그 노력이 결실을 보지 못하고 그 사이에 핵실험만이 아니하고 저놈들 미사일만 더 늘려버리고 핵무기도 그 숫자만 늘어져서 결국은 이제 실패하고 말았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상황이 아주 위중하잖아요. 위중한데 이런 결론이 나오죠. 이 만약에 가정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가 없이 김정은 제거 또는 북한 괴뢰들의 정권이 제거될 수 있다면은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 되느냐. 그 문재인 정권은 문재인이는 아시는 대로
많은 외신 또는 많은 우리 우국 지사들로부터 지적되어 있는 대로 문재인은 김정은이의 무슨 대변인이다 또는 대리인이다 뭐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문재인이니까 김정은이가 다행히 쓰러지면 문재인 정권의 앞날도 그렇게 순탄하지 못한 거죠. 비극적인 종말을 맞을 가능성은 많고. 근데 문제는 결국은 그 전쟁 위험 상황에서 우리 남한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떤 안위가 걱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도 참 가슴이 무거운 거죠. 아마 트럼프 책상에 여러 가지 견해가 올라 있을 거예요. 미국 전문가들은 한쪽에서는 한 뭐 15분이나 20분이면은 김정은 일당을 간단히 제거하고 남한에 뭐 주둔하는 미군 28,000명이든 대한민국 국민이든 미국의 시민이든 민간인 아무 피해가 없이 될 수 있다. 이런 낙관론부터 100만 명 또는 200만 명의 많은 숫자의 남한 사람들이 피해를 볼 거다. 사망할 것이다. 뭐 이런 서로 극과 극에 엇갈리는 보도가 있고 보고가 있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도 망설이다가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는 건데 어떻든 이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자꾸 그 평화만 얘기하지 말고 평화라는 건 어디까지나 안보에서 우리가 우위를 점하고 군사력을 강하게 가지고서 평화를 얘기하고 평화가 설득력이 있는 거지 안보가 취약한데 군사력이 약한데 평화를 얘기해봐야 그것은 패배자 우리 5천 역사가 가르치지 않습니까? 패배자의 넋두리밖에 안 되는 거니까요. 그러니까 역시 문재인 정부는 지금 국민들에게 이 상황이 정말 엄중하다라는 걸 있는 그대로 알려줘야 되겠고 또 방위비 협상이니 뭐 주한미군 철수 이런 얘기가 매년 되풀이 나오고 점점 그 강도가 세지니까 우리도 이제는 적어도 일본의 아베 정부보다 늦지 않게 핵무장을 해야 되겠고 핵무장을 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 사유가 있지만 특히 미국이라는 걸림돌 또 우리나라의 좌파 인물들 이런 걸림돌이 있지만 결국 우리의 안보를 책임지는 건 우리 자신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 미군 영원히 있겠습니까? 또 방위 분단 협상이라는 건 날로 어려워질 거 그러니까 이럴 때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지금부터 문제를 공식으로 테이블 위에 올려놔야 될 것 같아요. 우리도 핵무장 하겠다. 당신들이 나가려면 나가라. 우리 핵무장을 뭐 6개월 하겠다, 3개월 내에 하겠다. 이런 것을 하나의 협상 카드로도 쓰고 실제로도 우리가 핵무장을 서둘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결국 누가 이기느냐? 이 문재인과 윤석열 이것은 결국은 다 결론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. 우리가 어떻게 해서 공산 침략을 막아내고 우리가 스스로 강한 군대, 원자력을 포함한 핵폭탄을 포함한 강한 군사를 가지냐 여기로 초점이 모아지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. 네, 안녕히 계십시오.